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2부가 시작된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의 정답은 쌀입니다. 쌀. 최근에 여당이 양곡관리법을 다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죠. 그러니까 쌀 생산이 너무 많아서 값이 떨어지면 그걸 또 정부가 사들이고 가격도 보전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또 찬반이 계속해서 좀 엇갈리고 있고요. 또 하나 다행인 거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 시장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 지켜냈다라는 것. 최근에 또 농민단체들이 막 시위 벌이시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내부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종삼님이 오답 KBS 콩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콩. 이거 괜찮은 오답인데요. 한 글자라고만 말씀드렸더니 2539님 산해진미가 있어도 쌀밥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지요. 최고의 음식입니다. 쌀. 역시 그쵸. 쌀밥 빠지면 서운하죠. 0815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5학년 박성우라고 합니다. 정답은 쌀입니다. 엄마 핸드폰 빌려서 정답 한번 보내봅니다. 방학이어서. 그렇죠. 학교도 많이 방학을 했죠. 방학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경제 프로그램 들으면 지식도 쌓이고 방학 이후에 지식의 수준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우 학생. 그리고 아까 여러 지역 쌀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1471님 호남쌀이 좋습니다. 8183님 영일만 쌀도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그리고 증시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증시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코스피가 개정 초에는 한 1% 가까이 상승 출발했다가 약보로 돌아섰다가 강보합으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다시 약보. 2포인트 정도 내린 3252 가리키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0.3% 오른 80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했던 삼성전자가 1.5% 정도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반대로 2.8%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 강세, 그리고 오늘 조선주를 보면은 한화오션이 7, 8% 정도 강세. 그래서 조선주는 관세 협상 타결 중에서도 또 대규모 투자 이어간다고 했고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증시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유럽연합도 일본과 똑같이 맞춰졌는데 현대차가 개장하기 직전에 대체거래소에서는 8%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9% 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죠. 과연 이게 잘 된 건지 어떤 과제가 또 남겨져 있는 건지. 다행스럽게 종료시한 하루 앞두고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25%였던 상호관세율은 15%로, 그리고 또 우리는 3,500억 달러, 무려 480조 원 넘는 대미 투자를 시행한다고 하죠. 어떻게 우리는 또 해석을 하면 좋을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을 지낸 서진규 GSNJ 인스티튜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많이 바쁘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뉴스 보시자마자. 네, 그렇죠. 급작스럽게 새벽부터 타결 조짐이 있다 그래서 특히 또 새벽에 일어난 뉴스를 보니까 현지 시간으로 4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에 우리 대표단이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을 했죠. 예. 우선은 전체적인 상호 관세율은 25에서 15%로 조정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일본 또 유럽연합하고 같은 수준이죠. 그렇죠. 예, 일본도 15% 상호관세에 합의를 했고 EU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15%여서 상호관세율만 보면은 사실 타 경쟁국에 비해서 동일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15%였던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고
대다수 국가의 상호 관세율 15에서 20%로 매길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기준점이 15%였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와서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아주 예외적으로 영국의 10% 예. 상호관세를 적용한 예가 있는데 영국과의 미국과 무역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또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 관계에서는 흑자를 보고 오히려 흑자 있거든요. 보는 오히려. 국가라고 그래서 하고.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다른 나라들은 대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에서 20%인데 아마 그 관세를 갖다가 미국이 쉽게 내려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무역 관계를 보는 시각이 다른 나라들이 동맹을 포함해서 굉장히 불공정 무역을 해서 그동안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분명히 입장에서. 관세를 좀 붙여가지고 계속 또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의지가 있지요. 또 미국 국민들한테 보일 때도 야, 나 이렇게 관세를 갖다 부과해가지고 여태까지는 이런 거 없었지만 우리 관세 수입도 벌어들이고 있어. 그거 굉장히 그 미국 국민들 또 특히 지지층에 대해서는 보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높겠죠. 예. 근데 그 관세 수입이라는 게 수입업자, 즉 미국 기업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그게 또 대단한 또 이제 업적으로 포장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미국의 정부 수입으로 들어가서 가뜩이나 정부 재정이 어려운데 부채 한도도 재정 늘려야 되고 그런 면에 이런 거 돈을 벌고 있어. 근데 네. 사실은 그게 결국은 미국 기업이나 또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렇게 정부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가 부유해지고 있어라는 걸 갖다가 정치적인 메시지로 던지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리죠. 또 관세를 높이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막 미국에 투자하려고 막 밀고 들어오고 있다. 또 이렇게 또 그렇죠. 지적을 세울 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애매하게 또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빨리 하면 먼저 오는 순서대로 유리할 거다. 빨리 협상 맺으러 와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되게 빨리 협상을 맺었던 베트남은 관세율이 20%란 말이죠. 상호관세가 예. 그럼 지금 와서 보면 제일 먼저 한 베트남이 제일 불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베트남이 20%고 조금 더 일찍 한 뭐 인도네시아도 그 즈음에 한 인도네시아도 뭐 19%니 19%. 개도국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데 이 선진국인 EU나 일본 다 15%고 우리나라도 또 15%를 얻어냈으니 네. 사실 그 먼저 한 국가 입장에서 보는 상당히 좀 불평 불만이 많겠죠. 사실. 에이 괜히 먼저 갔네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죠. 사실 무역 협상이라는 게 시한에 쫓겨서 마지막 임박해서 협상이 타결되는 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왜냐하면 끝까지 서로 패를 안 보여주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뭐 1,000억 불 정도 투자해 줄게 수용해 달라 그러면 미국은 일단 무조건 안 하죠. 왜? 안 해서 좀 더 낼 수 있는가를 갖다가 들어보는 거죠. 네네. 그런 입장에서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패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피를 말리는 그런 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협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대략 끝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상대국들이 협상한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후로 가면은 갈수록 나름대로 앞서 타결한 국가에 비해서 최소한 우리도 이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 하고 우리도 앞에 사례를 보면서.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대신 하나의 단점은 우리도 일본이나 EU한테 이 정도밖에 못 해주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더 낮은 걸 니네한테 더 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미국 측의 어떤 그 뭐랄까 수세 방어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나중에 하는 게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15%가 하한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관세 12.5%로 가자고. 그렇죠. 근데 미국이 예. 그거는 다른 나라랑도 형평성 차원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맞죠. 사실은 이제 자동차 부분의 관세는 우리가 이제 15% 상호관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일본이나 EU와 달리 한미 FTA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협상 이전에는 우리가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할 때 관세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에 비해서 일본이나 또는 EU는 2.5% 관세를 갖다가 물고 이제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그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실 한 2.5% 정도 더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동차만큼은 한 12.5% 정도로 타결했으면 아주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기존과 비교해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이 또 적절한 또 방어 수단을 했겠죠. 한미 FTA 때문에 니네들이 더 많은 무역 수지 흑자를 얻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미국이랑 또 저기 뭐 일본이랑 또 EU랑도 15% 해줬는데 이 차별을 주긴 너무 힘들다. 뭐 그렇게 나왔겠죠. 네. 자동차 분야 뒷부분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협상 타결 자체를 놓고 보면 근데 이번에 8월 1일이라는 시한 그러니까 상호관세율 25%를 물리게 되는 시한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협상 과정에서 이게 시간은 좀 우리 편이 아니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가 예. 시한에 이렇게 쫄리는 거죠. 막 압박을 받는데 예,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지? 타결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 결렬의 가능성도 위험도 감안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얻어낼 것은 얻어낸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야 이거 이러다 협상 깨가지고 한국으로부터 얻을 거 또는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양쪽이 다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상 시한이 촉박해 오면 올수록 다가오면 올수록 서로가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 속내를 보이고 결국 그것이 타협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번에 어떻게 보면 뭐 뉴욕으로 워싱턴으로 심지어 스코틀랜드로 뭐 장관들이 계속 따라다니다시피 해서 러트닉 장관도 그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요. 봐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랑 협상을 또 맺으려고 하는 거냐. 일단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 과정에서 너무 좀 공세적, 수세적 이게 너무 명확히 드러나는 건 아닐지 혹은 또 반대로 보면 또 진정성을 그만큼 전달을 한 순수한 효과가 좀 있었던 걸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둘 다 가능하죠.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저렇게까지 그 사실 약속도 잡아놓은 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 가지고 계속해서 만나서 뭐 얘기를 갖다 해본다는 것 조금 너무 수세적으로 이게 너무 우리가 저자세를 보이는 건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충분히 있죠. 예. 물론 뭐 유럽연합 관계자들도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타결하긴 했습니다. 가서 예. 골프 치고 나서 그다음에 타결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스케줄 끝나고요. 골프 끝나고 샤워하고 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은 협상 결과가 좋으면은 우리가 저자세를 보였지만 그로 인해서 그 대가로 더 많은 실리를 얻어냈다면은 저는 그것도 하나의 큰 틀에서 하나의 협상 전략이나 수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주고받은 걸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주는 것. 우리 돈으로 한 487조 원 규모 3,500억 달러 정도의 대미 투자를 우리가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돈이죠. 사실 이게 또 경제 규모랑 비교해 보면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던 거에 비하면 우리 입장에서 이것도 되게 큰 거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경제 규모가 일본이 이제 GDP 규모가 한 4.2조억 달러 네. 되고 우리가 한 1.78, 한 1.8조 달러 정도 되니까 경제 규모로 본다면 우리가 일본이 우리의 한 2.5배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5,500억 달러를 갖다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경제 규모로 순수하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한 대략 한 2천억 달러 내외면은 뭐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김영범 그 정책실장 설명하기로는 네. 미국 쪽에서는 경제 규모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무역 수지 흑자가 얼마나 되고 그걸 어떻게 줄여가느냐가 핵심이었는데 무역 수지 흑자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650억 달러 정도 미국으로부터 상품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네. 일본은 한 680억 달러, 한 3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요. 흑자 규모로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5,500억 달러의 버금가는 투자를 하라 그렇게 요구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500억 달러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3,500억 달러가 일본은 순수하게 투자도 있고 뭐 대출도 있고 융자 보증도 있고 네네네. 하는 그런 거지만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의 협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선 분야의 협력은 원래 협상 카드로서 미국에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관세율을 낮추는 데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협력 네. 자금이죠. 네. 그래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은 실상 우리나라의 그 3,500억 달러 투자라는 것이 조선 분야 협력 1,500억 달러를 제외한다면은 그냥 경제 규모로 봐도 일본과 뭐 큰 차이 없고 경제 규모에 맞춰 가지고 투자 액수가 설정된 거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네. 또 하나가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로 했는데 하워드 러튼이 상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다양하죠, 사실. 뭐 야, 정말이야? 이거 그럼 뭐 투자해가지고 미국한테 다 그 결과의 수익을 다 뺏기는 건 아니야? 뭐 네. 그렇게 볼 여지도 뭐 있는데 그런데 아직은 그 부분은 명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의 러튼이 상무장관의 그 얘기고 왜냐하면은 일본의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리면 일본이 5,500억 달러를 갖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그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제 그제 그 미국 일본의 협상 대표가 NHK랑 외국의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네. 5,500억 달러 중에서 실제 돈이 들어가는 투자, 직접 투자겠죠. 네. 그거는 5,500억 달러의 1에서 2%밖에 안 된다. 대다수는 융자다. 대출을 해주는 거죠. 융자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일본한테. 아니 그 대출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자율만큼 막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면 아마 이자율만큼의 어떤 혜택은 그쵸. 있겠죠.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은 그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가 뭐 미국이 떼어먹지는 않겠지만 융자를 또 보증을 하는 보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융자 보증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리고 나서 그 일본의 협상 대표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직접 그 에코티 투자로 지분 투자는 1에서 2% 정도인데 그때 그 1에서 2%의 투자를 했을 때 나타나는 수익은 사실은 그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그 회사가 미국 회사라면 그 회사의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해 가지고 이윤 배분이 될 텐데 네. 더 많은 누가 리스크를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9대 1까지도 미국이 가져갈 수 있고 그 부분은 자기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 실제 사업을 해서 리스크를 감당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갖다 갖는 거기 때문에 그 나타난 성과에서 리스크를 누가 더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윤 배분이 나눠진다.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그 디테일, 악마는 다소 세부적인 상황에 있듯이 그렇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일본도 그 투자 5,500억 불을 갖다 평가할 때 좀 잘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범 실장 얘기는 대부분이 융자와 융자 그 보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그 뭐 90% 또는 대부분 뭐 미국이 뭐 수익을 가져갈 것이라는데 그 네.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아마 우리가 아직 세부적인 금액은 공개가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일본의 전례를 우리가 봤고 일본이 어떤 정도의 전술을 썼다는 걸 우리가 알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그와 거기랑 비슷한 비슷하게. 수준 형태로 아마 짐작은 해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첨언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한다. 그럼 그중에 50을 대출해 준다. 그럼 그 50에 대한 또 보증이 50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100이 200이 되는 마법. 그렇죠. 그럼요. 맞습니다. 예. 실제 200이 투자되는 것 같은 그런 근데 이게 겉의 우리도 숫자는 그렇죠. 일본이 어떻게 5,500억 달러나 투자를 하나라고 보고 약간은 이제 긍정적인 방식으로 벤치마킹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어떤 규모 자체는 일본 저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자세한 얘기보다는 미국 국민과 지지자들한테 봐라. 5,50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갖다가 내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냈어. 그게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뭔가 시너지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고 대부분 또 이제 기업들을 앞에 세워놓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어떤 걸 좀 얻어낼 수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조선, 반도체, 뭐 원전 이야기도 나오고요, 바이오 이야기도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일본과 EU의 그 대미 투자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또 다릅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네. 일본의 경우는 그 투자를 갖다 누가 조성하느냐? 정부 계통의 공적인 금융기관이 조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 더 일본 정부가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실행력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EU의 경우는 그게 다 민간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EU 집행위가 대미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뭐 이렇게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은 이윤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죠. 사실 그래서 아하. 그런 똑같은 6천억 달러의 투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개런티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나라는요. 3,500억 불 투자라고 하지만 분명히 1,500억 불은 조선과 관련된 산업 협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에 지금 들어가서 실제 뭐 조선소도 뭐 예를 들면 리노베이션도 해야 되겠고 네. 관련된 인프라도 필요할 거고 실제 배 만드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뭐 인력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기술과 관련된 것을 교육을 한다는 것도 다양한 형태의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돈을 과연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까 하면은 저는 조선협력은 대부분 그 돈은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천억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반도체나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원전 분야인데 네. 그게 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상당히 갖고 있는 분야고 또 대미 진출해가지고 시장을 확보하는데 그 자금을 쓸 수 있다면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우리가 네. 건설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 돈 중에서 일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투자한다는 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한국산 장비가 들어간다라든지 그럴 수도 이런 있죠. 식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그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는데 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몇 가지 또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3,500억 달러랑 별개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하는 거. 이 별도로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수지 그 적자, 그러니까 미국으로 볼 때는 이제 적자고 우리 볼 때는 흑자인데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 와야 되는데 사실 미국이 특별하게 경쟁력이 팔아먹을 제품이 농산물이랑 에너지 말고 원료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쪽, LNG 쪽 가스,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에너지 수입을 더해 오기로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에너지 수입은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산 그렇죠. 수입 비중을 늘려주는 거죠.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면은 약간 부담이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매년 에너지 관련 해가지고 뭐 천연가스나 원유 다 해가지고 보면은 약 한 200억 달러 정도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간으로요? 예, 연단으로 보면 이건 뭐 1년에 1,000억 달러 다 수입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네. 알기에 한 3년, 뭐 한 3, 4년 정도에 장기간에 나눠서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고 어차피 들어오는 거니까 이 활용을 좀 하는 그렇죠. 그런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에너지 수입이라는 게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우리는 해외에서 뭐 중동 지역에서 사오던 LNG를 좀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정도로 가니까 추가 비용이 드는 거는 아닌 거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기에서 뭔가 추가로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뭔가를 더 요구할 여지가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은 약간 이제 모호하긴 한데 더구나 특히 이제 그 시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랑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2주 안에 만난다고. 2주 안에 만난다고 그랬고 거기서 더 많은 어떤 투자 같은 것이 구체화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이 굉장히 강조했던 방위비 아하. 국방비 증액하는 거는 없단 말이에요. 어허. 그래서 안보 분야에 좀 내지는 또 아까 그 김영범 실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 외에 뭐 일반 민간 기업에서 또 그 대미 투자가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합쳐서 아마 가면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건 어차피 우리 기업이나 투자하는 그런 그 큰 계획에 맞춰서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될까? 뭐 그러나 이제 그 국방비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은 조금 아직도 2주 후까지 우리가 좀 최종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다행인 거는 그 주한미군 주둔비 그 분담금을 미국 쪽에서는 테이블에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 테이블에서 빼는 데는 성공을 한 거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일단. 그리고 또 예전 같으면 가장 빠지지 않는 게 미국산 무기 얼마나 수입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거는 좀 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일본과 합의 내용 보면 물론 뭐 일방적으로 미국 측의 발표긴 하지만 많은 미국의 군사 장비를 사주기로 했다. 또 EU 측 발표 내용도 그게 있었어요. 네. 그 미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의 내용이 좀 더 추가될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약간 추가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뭐 무기 체계 수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앞으로 2주. 생각해 보니까 2주 안이 정말 중요하네요. 8월 15일에 또 뭐 국민 임명식이라고 해서 또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전에 또 어떤 성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지. 또 하나 민감했던 문제 농축산물 한번 좀 따져볼게요. 민감하죠. 미국에서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하라 또 엄청나게 압박을 했었잖아요. 핵심은 또 쌀하고 쇠고기고 우리가 굉장히 또 민감한 품목이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 정부는 쌀과 쇠고기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받아들이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또 보도가 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뉘앙스에 좀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측 발표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원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냥 미국산 제품 자동차를 포함해서 농산물 다 포함해가지고 한국이 더 사주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지금 현재 잘 사주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농산물, 쌀이 아니라 추가적이라고라는 단어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도 잘 사주고 있는데 그냥 사주고 거기에 무슨 뭐 개방을 더 추가하기로 했다든지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협상에서 볼 때는 그 문안이나 일본 측 발표 내용을 볼 때 분명히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더 사주는 거 비중을 더 올려준다는 얘기가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측의 김영범 실장 얘기가 맞지 않느냐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추가 개방된 것은 없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수준대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 네, 다만 이제 맞습니다. 다른 농산물일 경우에는 좀 더 들어올 여지는 있겠어요, 이거는. 그 부분도 제가 확인 한번 해봤죠. 혹시 다른 농산물 더 들어오는 것이냐. 그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의 농산물이 그냥 현재대로 그냥 받아들인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더 추가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거는 한미 FTA에 따라서 관세도 거의 없던 그렇죠. 예, 관세가 사실상 더 낮출 없죠. 것도 없다라는. 예. 근데 이게 원래 협상을 할 때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제 장관급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는 합니다만 완전 세세하게 다 100% 합의가 된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 맞습니다. 원래 예. 이렇게 좀 얼개를 먼저 합의해 놓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사실 그 EU랑 최근에 합의된 그 내용도 일본도, 보면 미국과 EU 간에 보면 또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가만히 그 미국 측에서 발표한 그 팩트시트라 그러죠. 그 네, 미국 측에 네. 발표한 내용 보면은 문서도 공식 문서. 예,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더 이 논의를 할 거야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고 합의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한 기술적인 아주 세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 나간다. 그렇지만 그것이 더 전향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비관세 장벽 같은 것도 앞으로 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 협의하고 노력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큰 틀에서 큰 의미 있는 숫자들이 대략 합의를 본 거고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얻은 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위재성님이 이 일본과 또 유럽연합 모두 15%, 우리도 15%. 그렇다면 이게 잘된 협상이 아닌데요. 우리 진실이 뭔가요? 또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 다른 나라랑 동일한 선상에서 관세가 물리게 된 거는 맞는데, 근데 기존에 거의 없던 관세율이 생기는 거는 과거보다는 약간 좀 후퇴한 측면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세계 모든 나라가 예를 들면은 일본의 경우는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하는데 네. 2.5% 관세를 물고 있다가 지금 15% 관세를 무는 거죠. EU도 마찬가지예요. EU도 마찬가지 2.5% 관세를 물다가 또 15% 관세 물고 있고 뭐 항상 관세를 갖다 하다가 오히려 과거보다 관세가 대폭 올라가 버렸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관세가 없다가 15%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EU나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자동차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얻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좀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2.5%포인트 차이. 그렇죠. 예, 기존에 비해서. 예.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됐다고 가정할 경우에 25% 관세를 먹고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본다면은 일단 경쟁국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 같은 뭐 EU 그런 연맹 EU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일단 최소한 관세에 있어서는 서로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경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자체의 경쟁력으로 일본인과 또는 EU를 갖다가 이겨내서 또 수출 시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외형적으로는 일단 불리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선상에 섰다라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개장 초에 현대차 주가가 좀 좋았다가 지금은 다시 3% 이상 낙폭이 더 커진 걸 보니까 그런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비해서 2.5%포인트 차이를 갖다가 조금 보는 것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는 그 2.5%포인트 차이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혜택이 없어지니까 자동차 사실 판매해가지고 이윤이 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 의미가 좀 기업의 어떤 차원에서 볼 때 좀 의미 있는 그런 영향을 갖다가 줄 수도 있겠다. 얼마나 현대 기아차들의 생산력 그다음에 그 마케팅 능력이 또 뛰어나느냐에 따라 좀 달라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 내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다 보니까 우리 내 수출은 그러면 반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또 고용 유발 효과가 되게 큰 산업인데 자동차가 특히 좀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GDP 측면에서 봐서. 국내 총 생산 측면에서 봐서. 그렇죠. 예, 투자 해외 직접 투자니까 투자가 일부 그 무역 즉 수출을 갖다 대체한다는 것은 뭐 경제 이론으로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형태의 무역을 갖다가 더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은 그로 인한 어떤 간접적인 그 수출 늘어나는 무역 증대 효과도 또 고려해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 공장을 갖다가 미국에 짓는 데지만 미국의 임금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로봇 자동화가 많이 돼가지고 아마 그런 그 생산성을 갖다가 실제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는 아마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닐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다들 자동화돼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철강 분야를 한번 좀 살펴보자면 철강, 뭐 알루미늄, 구리 이런 품목 관세는 50%를 이제 미국이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는 조정은 없었고 그냥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가는 거죠. 지금 그 분야는 약간 그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 김용범 그 정책실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근데 사실은 일본의 경우는 그게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네. EU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미국과 EU가 협상한 내용을 보면은 철강과 알루미늄 파트는 계속 협상에서 합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네. 50%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50% 관세를 부과하는 걸 끝이 아니라 뭔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무관세 쿼터 같은 것들이 그게 이제 쿼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쿼터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50%가 계속 가고 쿼터 협상이 되면은 아마 달라질 수 있다. 제 생각엔 무관세 쿼터가 아마 지금 미국과 EU 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네. 미국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고 우리도 얘기를 안 했고 아마 철강 알루미늄은 또 다른 형태의 추후 협상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기본적으로 50%의 품목 관세율인데 나라와의 또 협상에 따라서 어떤 나라의 철강 제품은 몇 톤까지는 몇 퍼센트, 그 이후에는 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일단 EU와의 합의 내용에 기초해 볼 땐 지금 그런 형태의 협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철강 수출액이 또 많이 줄고 있어가지고요. 철강선은 그렇죠. 안 그래도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어려운데 맞습니다. 대미 수출도 더 어려워지고 있고 현대제철 또 적자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품목 관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반도체 품목 관세입니다. 이거 발표를 안 했는데 뭐 한 2주 안에 또 발표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는 일단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뭐 대만이 됐든 일본이 됐든 그 퍼센테이지대로 우리가 더 불리하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상호 관세율이랑 품목 관세를 따로 가려는 목적은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또 뭐 선거 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중에서 뭐가 그럼 핵심이냐 할 때는 기간 산업으로서 철강이 핵심이에요. 철강 네네. 자동차 핵심인데 그래서 철강 자동차에 대해서만큼은 쉽게 무슨 상호적으로 일괄적으로 관세를 매기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품목 관세라는 걸 또 다른 형태의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 부흥의 핵심인 철강, 그다음에 알루미늄,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조선도 크게 보면 들어갈 수 있겠죠.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호 수준을 결코 낮추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품목별 관세를 갖다 계속 좀 특별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저희가 해석될 수 있고요. 반도체 분야 그리고 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관세가 나타날 텐데 저희가 이 부분의 합의는 이제 MFN 그러니까 뭐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는 얘기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협상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일본 협상 결과도 일본도 영리하죠. 앞으로 어떻게 관세율이 설정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절대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는데 우리도 합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FTA 맺을 때도 최혜국 대우가 또 빠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저렇게 낮춰주면 우리도 낮춰줘야 해 약속을 이제 걸고 들어가는 거고요. 반도체 입장에서도 보면은 사실 이게 또 고민이 드는 게 세계 뭐 많은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한 품목 관세율 발표되는 걸 보고 업체들도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 정도 관세율이면 과연 저기에다가 공장을 추가로 짓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게 나을까? 계산을 해볼 거 아닙니까? 판단을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자금률을 보면은 대략 한 10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위탁 생산해서 우리나라 특히 삼성이나 대만의 TSMC 쪽에서 대부분 생산된 거고 또 후공정은 또 중국이나 기타 동남아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 중요한 물품 일시적으로 공급망이 단절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미국이 안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네. 그래서 미국 내 생산 자금률을 5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거고 EU도 이건 비슷한 형태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도체를 외국에서 들어온다? 아마 관세를 갖다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아마 최소한 기본 관세 한 10% 정도 또는 그 이상 한 15% 정도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만약에 국내에 투자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과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또 하나 좀 부탁드리자면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은 지금 한 3차처럼 이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90일 정도 또 유예를 해서 또 가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이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4차, 5차 이렇게 갈까요? 중국은 일단 다른 나라랑 좀 다르죠. 예. 일단 미국이 관세로 지금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네. 그 압력이 안 통해요. 중국한테. 네. 히토류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중국은 또 공격 카드도 많고 그리고 또 보복 관세를 갖다 중국이 그냥 보복 관세를 갖다 실제 취한 나라는 사실 말로만 보복한다고 얘기했지 실제 보복 관세를 취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 말고는. 네, 말로만 했지.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상대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또 중국이 공격할 만한 포인트가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히토류 수출도 있고 수출 통제도 있고 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애플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많습니다.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기업에 대한 어떤 제재로 나선다면 당장 또 그렇죠. 미국 기업의 영향을 받고 그 기업의 영향을 받은 건 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또 압력을 행사되는 거니까 아마 쉽게 협상하기는 어렵고 서로가 핵심적인 내용들 반드시 크게 서로 민감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협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아마 그런 정도 수준에서 아마 합의를 갖다 추구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나 시간은 꽤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10월 31일에 잘하면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때 다들 아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좋은 장면이 좀 연출됐으면 하는 또 우리의 바람도 있고요. 오늘은 GSNJ 인스티튜트의 서진교 원장 통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에 비해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5%로 동결했습니다. 5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지난달 소비와 생산이 한 달 전보다 늘었지만 투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통계청은 6월 생산이 1.2%, 소비는 0.5% 증가했지만 투자는 3.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76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4천억 원에 그치면서 6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들어볼까요? 네, 4524님. 제가 가진 주식이 있는데 주식 액면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자해서 배당을 많이 하는 재원으로 쓰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감자라는 건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라는 네. 뜻인데요. 감자 갖고 조건 나쁜 걸 떠나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우선은 유상 감자는 그 자본금을 유상으로 돌려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죠. 네네네. 근데 무상 감자가 진짜 무섭거든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 택하는 방법이어서 네. 무상감자가 예를 들어서 5분의 1로 된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5분의 1 줄어드는 건가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사호 이사님이 투자하시는 이 기업이 공시한 거는 무상감자가 맞는데 네. 무상감자는 원래 악재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를 보니까 반전이 있습니다. 자본금을 줄여서 그거를 이익 잉여금으로 돌리고 그걸로 배당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많이 하는 이른바 가맥 배당. 네. 자본금을 줄여서 그걸로 배당으로 돌려드리는 행위거든요. 이게 비과세예요. 원래 배당에는 15.4% 세금이 붙는데 네. 이거는 자본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배당이 돼요.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저기에 세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이선아님, 에어컨을 사용할 때 아파트 베란다 창문은 닫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거실 창문뿐만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 창문까지 모두 닫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좋습니다. 물론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베란다를 확장하지 않은 아파트라면 베란다 창문을 포함한 모든 외부와 연결된 창문을 닫는 것이 좋고요. 베란다를 확장한 경우도 사실상 거실의 연장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문을 모두 닫아야 합니다. 다만 실외기가 베란다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활짝 열어둬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에서 흡수한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닫혀 있으면 뜨거운 공기가 갇히게 되고 실외기의 그렇죠.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외기 주변도 그래서 좀 시원하고 깨끗하게 그쵸. 정리하는 게 에너지 효율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급적 실내는 좁게 형성을 해 놓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또 올라가죠. 예.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이 벌써 다 갔습니다. 이제 저희는 8월에 만나시죠. 8월에. 8월 1일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